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정시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시격언이요, 총 제가 정리해 놓은 게 37가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정시격언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, 풀이를 해보고 그 격언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정시격언 첫 번째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라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이 시세라는 건 현재가, 그러니까 즉 그 종목의 이 진정한 가격은 현재가에 물어봐. 현재가가 그 종목의 진정한 가치이다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의 이 종목의 가격은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이 가치, 그 다음에 이 현재에 대한 가치, 과거의 이 그동안의 실적 등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실질 가치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라. 그 기업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는 가격은 바로 현재가입니다. 현재 거래 가격이 그 기업의 가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가에 지금 수렴되어 있는 그 가격대를 왜 사야 하느냐 또는 팔아야 하느냐, 그것은 이 미래의 성장성, 그 기업의 이 성장성을 보고 이제 이것저것 다 살펴본 후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할 테고, 그 다음에 그 성장성을 좋게 보는 분은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고, 매도자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사는 매수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주식을 사는 목적은 내가 이것을 사서 좀 더 나은 값에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,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고요. 그게 이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때는 결국은 그게 현재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가격대니까, 내가 이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라, 그런 얘기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, 이 산이 높은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태백산에, 또 뭐 중국의 뭐 화산이나 그런 이제 좋은 경치 좋은 그런 산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반면, 또 그 밑에 이 골짜기도 상당히 깊어요. 그렇죠? 산이 높으면 그 골이 깊은 거는 항상 정한 위치입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하락 추세를 타면 그만큼 많이 내리게 돼 있고, 또 많이 내렸으면 거기가 저점이면 그만큼 반등이 크다,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요, 3단 상승과 3단 하락은 시세의 기본이다. 그 이야기인즉슨 주가에는 이 파동이 있습니다.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, 항상 이 저점과 고점을 보면 중간에 올라서 다시 내리고, 또 올랐다 또 내리고, 올랐다 내리고,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은 3번은 기본으로 간다는 뜻이고, 그 다음에 3단 하락, 쉽게 해서 상단 지점에서 하락을 할 때는 결국은 내렸다 다시 반등을 주지만, 그것은 가반등일 가능성이 높고, 3번은 반등을 하는 것이 이제 반락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
이 3단 상승과 3단 하락은 시세의 기본이다. 쉽게 해서 한 달 오르고 한 달 조정받고 한 달 오르고 한 달 조정받고 한 달 오르고 한 달 조정받죠. 그럼 어떻게 되죠? 이 반년이 갑니다. 또 그렇게 세 번을 또 이 조정을 받으면 이 또 반년이 가고 결국은 이 큰 시세가 한 번 나면 그 시세가 하락할 때까지 제자리 올 때까지 한 1년 정도는 걸리겠죠. 예, 또 그 이 주기가 짧은 주기가 있고 긴 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3단 상승과 3단 하락은 시세의 기본이다라는 거. 그러니까는 이 올라가는 종목이 언젠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정에 다시 매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3단 하락, 3단 상승. 이거 새겨둬야 할 그런 기본적인 이 요소입니다. 그 다음에 반등이 얕으면 반등이 크고 반등이 얕으면 반락이 크다. 쉽게 얘기해서요. 이 상승하는 이제 반락이 얕은 거는 상승하는 도중에 조정이 짧은 조정일 때는 반등이 더 크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 폭이 크다.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세 상승이 된다는 얘기고요. 반등이 얕으면은 그러니까 내려오는 추세에서 그 반등이 먼저 있던 고점보다 뭐 중간 지점에서 다시 이 하향 추세로 간다면은 결국은 이 반락이 그 하락폭은 크다.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반락이 얕으면 반등이 크고 반등이 얕으면 반락이 크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매수할 때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이 반락이 얕은 거, 그러니까 상승은 크게 하고 이 하락하는 그 지점이 약간 얕아질 때 이 눌림목이라 해서 거기서 사고 다시 반등을 하면은 또 고점에서 매도, 그 다음에 이 절반 매도, 또 이제 반락이 얕을 때, 그럴 때 다시 저점에서 다시 그 이 매도한 만큼 다시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 거래를 하게 되죠. 예, 그런 이 거래가 바로 이제 이 제가 추구하는 이 누팔라싸,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. 다음 5번째, 풍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. 예, 풍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것은 일단 이 어떠한 정보가 나에게까지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정보는 너만 모르고 있는 정보다는 얘기죠. 너만 알고 있어. 이거는 언젠가 크게 오를 것이야 라는 그런 이 뉴스 정보는 결국은 나만 모르고 있는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런 정보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이 종목의 이 그 가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산업 분석을 하고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반등을 하기 전에 이미 선취매를 해놔야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한 뉴스가 이 기사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뉴스에 의해서 이 매수에 참여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죠. 그럴 때 뉴스에 매도하고 나오라는 그런 이제 이 거래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 증시 격언을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. 무슨 어떤 이 차트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 방법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하는 내가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그러한 이 격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격언들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의 이 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 촛불은 꺼지기 전이 제일 밝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. 항상 이 시장이 쭉 치고 올라갈 때는 아주 짧은 단봉으로 올라갑니다. 단봉으로 쭉
치고 올라가다가 이 고점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? 이 수익이 난 사람이 있죠. 수익이 많이 난 사람과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서 매수하고 싶었던 사람, 두 계층이 이제 서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이 봉이 길어져요. 그러니까 뭐 급락됐다가 급등됐다면서 이 고점에 가면은 상당히 이 매도와 매수가 빈번해지면서 이 봉도 커지고 이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죠. 예. 그게 바로 이 고점에서 꺼지기 전에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 상태가 고점에서 그러한 상태가 일어났을 때 조용히 팔고 물러서라는 그런 격언이 되겠습니다. 7번째 격언은요. 이 기다리는 시세는 오지 않는다. 예, 기다리는 시세는 오지 않아요. 왜? 모든 대중이 그 어느 가격에 사려고 계속 기다립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그 가격대에 오기 전에 벌써 이 선취매자들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요. 가격이.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의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사겠다.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그 전에 날아가게 되죠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근접 또는 이제 상승할 기미가 보일 때 분할 매수,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얼마에 팔겠다. 근데 그 고점까지 안 가고 주저앉는 경우를 흔히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일단 봉이 길어진다든지 거래가 너무 크게 일어난다든지 음봉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매도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. 이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매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 격언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모두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결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 격언이 상당히 중요해요. 왜?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 격언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격언을 항상 중요시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다 넣어도 거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 8번째 보면요. 한 해의 주가는 연초에 결정되고 하루의 주가는 아침에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무엇이냐면요.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이제 다음 연도에 시작하는 첫 달 있죠. 첫 달에 만약 하방을 추세가 하방을 잡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해는 그 해 첫 시가보다 연봉이죠. 연봉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첫 해 1월 달에 이 거래는 상당히 중요하죠. 1월 달에 전체적인 거래, 시장의 거래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그 연봉의 시작이 연봉의 결정이 되고요. 연봉이 결정이 되고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당일의 주가는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아침에 이 양봉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양봉 날 확률이 커요. 그러면
시가에서 양봉으로 됐을 땐 매수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시가에서 음봉이 나기 시작하죠. 음봉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아침에 벌써 이 밀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예. 시작하면서 이 투심이 이 하락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매수를 안 하고 꼭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종가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. 그래서 이 한 해의 주가는 연초에 결정이 되고 하루의 주가는 아침에 결정이 된다라는 이 격언 역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을 경험해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다 새겨놓고 특히 이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을 이제 딱 머릿속에 넣는데 이게 아침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음봉이 나요. 그러면은 그건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돼요. 양봉으로 전환돼서 거래가 붙기 전에는 절대 매수하면은 결국은 이 마이너스로 마감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차라리 아침에 이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해서 양봉이 나잖아요.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. 왜? 처음에 시가는 조금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이 양봉이 나면서 어제의 종가를 탈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. 아침에 특히 아침에 그 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시가가. 그리고 매도는 보편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건데 매수는 종가 무렵에 하는 게 유리하고요. 매도는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그 음봉에서 매도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다음 9번째를 보면은 주가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래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이 주가의 이 기준선을 딱 그려보면요. 고점과 저점의 기준선을 그려보세요. 보시면은 항상 그 저점과 고점의 그 기준선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등락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이 갭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그 갭을 메우는 이 과정을 밟게 돼서 점점 그 갭에 그 기준점에 수렴하게 되고요. 많이 오른 종목도 역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 기준점에 수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. 그게 바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주가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되돌아간다.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격언입니다. 10번째, 오늘은 이제 10번째까지만 할 것인데요. 이 민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부터 찾아라. 부엉이는 이제 밤에 활동을 하죠. 그런데 밤에 가서 찾지 말고 미리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밝을 때 미리 찾아놔라.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종목을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 그 종목이 추세를 완전히 다 잡은 이후에 뭐 많이 올라간 다음에 같이 그냥 주변에 그 뭐 뉴스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권유로 그거를 올라타기보다는 미리 그 업황과 시황 맨 처음에 시황을 보고요. 그 다음에 업황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종목의 특성을 보고 가장 선도하는 종목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. 앞으로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. 지금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뭐가 좋은 종목이냐면요. 이 대한항공. 자, 우리 대한항공이 여행업종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. 근데 이 항공 같은 경우, 특히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적사에서 가장 크거든요. 이거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.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 대한항공만은 지켜내야 되거든요.
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 지금 이 극심한 이런 시기가 이제 점점 약간 이제 이 느슨하게 지나가고 있어요.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. 없어지면 언젠가는 또 이 항공업종이 살아나고 다시 가겠죠. 요새 이제 중국과의 이 교역 같은 거, 뭐 아니면 통행 같은 거 이제 조금 좋아지는 이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거를 미리 선취매하는 네, 그런 이제 이 미네르바, 결국은 대한항공이 뭐냐,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되는 것이고, 밤에 찾지 말고 해가 저물기 전에 찾아놔라 하는 뜻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번 시간은,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꾹 눌러주시는 거 알죠? 예, 감사합니다.